자,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뭐 정협 요 이후에 과연 중국은 어떤 정책을 또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가게 될지 그 이야기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또 찾아주셨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셨고요. 김경환 연구위원, 중국 전문가시고요. 중국에도 종종 또 가시고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이분께 참 자주 여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요즘 증시가 조금 살아났다면서요? 뭐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워낙 12월하고 1월에도 부진했었기 때문에 음흠. 1월 중순까지 좀 많이 빠졌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로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좀 땅에 떨어진 상태였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라든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좀 악재였었다가 음흠. 1월 중순 이후로 직접적으로 증시에 개입한다는 신호를 좀 보내고 실제로 저희 중국에 이제 CSI 300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코스피 200 같은 대형 지수가 있는데 네. 정부가 들어와서 직접 매수를 좀 했고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 좀 막으면서 인위적인 조치들이 하나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어쨌건 중국이 지금 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네. 금리를 낮추는 속도보다 물가도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성장주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조치나 지준율 인하 조치 같은 걸 취하면서 분명히 이제 펀더멘탈이 살아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심리를 좀 달래는 측면에서의 조치들이 작동을 좀 하면서 뭐 대만이나 최근 일본 이런 거에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안 좋았던 원인 이후에 급락이 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조금 돌아온 부분들이 최근에 거래대금이나 네. 개인 투자자 복귀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제 뭐 증시부양책이라든지 뭐 경기부양책을 여러 개를 썼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먹히다가 지금 이제 뭐 말씀대로라면 좀 먹힌 거는 지금의 정책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그거를 올리는 이유 같은 걸 이 정책에서 찾는 거예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네. 자체가 지난 10년 내 최저까지 빠지다 보니까 뭐 중국은 작년에도 저희 예측도 많이 틀렸습니다만 네. 상당히 왕따 신세였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근데 그 대외 요인 외에도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증명하지 못했었는데 네. 그 증명에 대한 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네. 누적이 된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인민은행장이나 중국의 이제 금융당국자들이 하는 조치들이 일단 인위적인 이제 직접 개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오래 올리겠다라는 신호들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예를 들면 물가라든지 자본시장 쪽에서 많이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강한 조치보다는 누적된 조치 하에서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아무래도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시각들이 2월 달에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이슈가 이제 그 이른바 양회라고 하는 전인대랑 정협 맞나요? 네, 네, 두 양해라고 개죠? 하죠. 예. 예, 그 두 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어제 이제 개막했기 때문에 이제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네네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올 한 해에 혹은 뭐 그 이상의 중국 경제의 방향성, 뭐 중국 국가의 방향성이 이제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국회 성격이니까 네.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 목표나 거시경제 관련된 뭐 재정 투입 규모나 네. 물가 목표나 또 산업 정책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통과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는 일단 최고 권위니까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성장률을 일단 제일 뭐 크게 중요하니까 성장률 얼마나 저 목표치를 할 건지는 혹시 대충 답이 좀 나왔나요? 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PD님이 요거 자료 좀 잠깐 띄워주시면 네. 뭐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그냥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왼쪽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총리가 나와서 올해 네. 연간 정부 업무 목표 관련된 보고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한 1시간 정도 읽는데 관련된 내용에 이제 성장 목표니 CPI 목표니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올해 성장 목표는 네. 5% 전후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똑같고요. 5% 전후? 네, 5% 실질 GDP 기준 네. 5%뭐 상하 혹은 5%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작년하고 거의 똑같을 것 같고 대체로 보시면은 작년 수치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적자율도 비슷할 것 같고 실업률 목표나 전체적인 그 물가 목표 또 올해 투입하는 그
정량적인 수치는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말장난처럼 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 중국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중국 성장률이요? 네, 뭐 워낙 정보를 많이 보시니까 제가 그냥 네. 말씀드리면 작년에 네, 5.0, 비슷했습니다. 5.2%인데 5.2? 예, 5.2%인데 5.2 아. 사실 작년은 그 2년 전에 저희 상해 락다운 때문에 3%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제 5.2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주가라든지 금리 같은 거랑 연동되는 성장률은 작년에 실제로 4%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5% 제시한 다음에 3월 이후로 중국 지표도 무너지고 얘네들 생각보다 베이스가 낮은데도 5%밖에 제시 안 해 이러면서 시장이 3월부터 8월까지 뭐 1차적으로 한 번 더 무너졌던 계기가 있는데 네네네. 올해는 사실 이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반쯤 줄어든 거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한 분위기였다면 반이나 있어요 이제. 네, 올해는 반이나 있어요라기보다는 네. 반쯤 더 채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정책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이고 네. 실제로 지금 1분기 기준 중국 성장률 컨센서스가 4.2%거든요. 네. 이거는 2년 평균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가 4.2이기 때문에 올해 5% 제시 자체는 특별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건으로 보는 거는 엑스트라 자금들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어떤 뭐 추가적으로 뭔가 집행하는 것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것도 그림 요것만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림 왼쪽 그림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중국의 성장 목표는 5% 그리고 재정 적자율은 GDP 대비 뭐 3에서 한 3.5% 제시할 거라서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올해 이제 중국이 좀 바쁜 일이 많죠. 뭐 부동산도 살려야 되고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소비 부양도 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 액수들을 좀 더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재정 적자율, 즉 광의 재정 적자율이 작년에 GDP 대비 7.9%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뭐 특별국채 1조 위안 또 지금 부동산이 워낙 안 좋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재대출, 그러니까 뭐 재정과 좀 유사한 그 대출 관련된 그 지급액 1조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온 대규모 설비 교체나 소비재 지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네. 저희 추정에는 7.9% GDP 대비해서 9.5%로 광의 재정 적자율은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4년 만에 중앙 정부가 직접 이제 재정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해라는 부분을 올해 좀 오늘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전인대는 항상 뭐 이벤트라고는 하고 소문난 잔치긴 하지만 시장이 그 이후에 뭐 대폭 반등하고 이랬던 거는 많지는 않은데 네. 분명한 건 작년하고 차이점은 작년에서는 이제 좀 높은 기대치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올해는 이제 바닥인 기대감 하에서 전체적으로 광의의 재정 적자, 즉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작년에 없었던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네. 최소한의 기대치는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럼 정부가 돈을 좀 많이 풀어요? 작년에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민간이 막 너덜너덜한 상태로 가계 기업이 다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 풀었어요? 중앙 정부가 특별히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마치 뭐 코로나만 풀어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중앙 정부가 네네네네. 재정을 이렇게 특별히 쓰지 않았고 올해는 사실 이미 12월부터 추경해서 쓰고 있는데 네. 특별히 제가 볼 때 올해는 여러 가지 할 게 좀 많아서 중앙 정부가 이제 거의 4년 만에 지출 자체액은 굉장히 늘어나는 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증시의 단기적인 급등을 유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인대 후에 올해 전개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물가라든지 경기 사이클이 2분기에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정부가 그 돈을 이제 어느 쪽에 주로 쓸 거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에 쓸 거라고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3주 전에 저희가 시진핑 주석이 뭐 주로 이제 뭐 공동부유라든지 탄소 중립 같은 거를 몇 년 전부터 발언을 했던 그 회의 자리가 있는데 네. 그 회의 자리에서 최근에 했던 얘기가 대규모 설비 교체 지원과 소비재 이구환신. 이구환신은 중국 좀 오래 보셨으면 아는 건데 네. 그 내구재들 교체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거를 새 걸로 바꾼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 사실 몇 년째 나온 떡밥이고 사실 나올 때마다 말만 나오고 실제 지원액이 약해서 네. 지방 정부 돈도 없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되게 세게 좀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보급은 많이 됐지만 전기차 소비재들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올해 방향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업 고도화 관련해서 뭐 AI라든지 네. 얘네들 설비 교체하고 이런 쪽의 지원액이 직접 지원액이 좀 늘어날 것 같고 소비재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역시 직접 돈을 좀 대서
한 0.5조 RMB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는데 소비재 쪽 그 교체 지원금이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아니면 내구재? 소비재에서 범내구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아마 제일 유력한 건 가전이나 전기차 쪽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격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좋지 않지만 2분기, 3분기에 이제 이 어떤 전기차 관련된 수요나 또 가전 수요나 이런 걸 좀 촉진할 수 있는 안들이 좀 제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소비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경기 한번 좀 살려보겠다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보관 같은 거고. 저는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 한번 투자할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폐기물이요? 왜냐면 이제 교체를 하면 네. 수많은 중국의 14억 인구가 가전 제품 또 중국 자동차에 엄청 쏟아낼 거 아니에요. 새 걸로 바꾸려면. 이 투자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이른 전략이 아닌가 좀 싶긴 이를까요? 하네요. 네, 좋은 스토리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수요 촉진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 예측이 많이 틀렸던 이유가 역자산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소비가 꾸준히 회복은 하는데 여전히 여행이나 영화나 외식 이런 쪽이고 재화 소비가 되게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화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좀 강화될 것 같고 아까 내수 부양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 시진핑이나 지금 중수뇌부가 좀 꽂혀 있는 건 여전히 제조업 쪽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그 집착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외로 저희가 중국의 싼 제품들이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억제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그 과잉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내수도 얘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제조업 쪽에 대해서 고도화시킨다. 즉 AI나 지금 얘네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직접 지원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뭐 있을까요? 뭐 특수세 같은 거 인하해 갖고 뭐 에어컨만 많이 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중국 정부도 그런 식의 그러면 소비 진작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막 돈을 막 써갖고 뭐 소비를 어떻게 뭐 진작시킬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중국의 제일 답답한 부분은 미국식의 그런 소비 부양책이나 뭐 직접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그냥 뭐 일부 보조금 형태가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전기차 구매 시에 1만 위안 보조나 뭐 가전제품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뭐 한 10%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든지 형태가 되고 중국 투자자들 이런 걸 제일 안 속는 게 뭐냐면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 대한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지를 좀 기다릴 거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주가가 가는 거고 소비재가 지금 중국이 뭐 안 빠진 주식이 없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제일 싼 게 소비재인데 기본적으로 소비재가 가는 부분이 되려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편성이 되는 거를 정부가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오늘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면 결국엔 똑같이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는 형태가 또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뭘 사라 뭐 저 에어컨 사라 냉장고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면 새 집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런 수많은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같은 게 늘어날 테니까 사실 부동산 요쪽만 잘 살려도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는 제가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 것 같고 부동산 경기 지금 계속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장 중국에 기대했던 것 중에 부동산 회복이었었는데 제일 많이 빗나갔고 중국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즉 일본 됐다라고 보시는 시각 중에 제일 뭐 핵심은 역시 부동산일 것 같고요. 결론은 저희가 하반기에 바라보는 게 주택 가격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 2년 동안 이미 부동산 거래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이 있고 기존 주택 즉 중고 주택 매매가 이제 6대4 정도 비율로 한 40%가 기존 주택인데 기존 주택만 시장답게 형성이 돼 있고 가격 조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신규 분양 시장의 경우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사 부도난다 뭐 하면 신규 분양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공급자 쪽에 대한 이제 일부 그 아파트 관련 건설 이런 것들 지원책들이 연초에 시작이 됐고 한쪽에서는 거래가 어쨌건 생기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면 가격 조정이 충분하다는 시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 4분기 이후로 이제
중국 기존 주택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폭이 한 20%가 넘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매물들은 쏟아지고 가격 조정이 이제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조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2분기 정도부터 기존 주택의 가격이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좋아져서 소비로 이어지는 걸 말씀드리면 또 뻥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되고 네.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워낙 지금 중국 쪽의 부동산이나 이런 영향으로 중국판 그 중국의 모든 제품들이 가격 인하를 지금 겪고 있고 그와 관련된 미국이나 한국 주식들도 같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먼저 하향 안정되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고 하반기에 저희는 결론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 그럴 수 있지만 제 자료에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먼저 하반기에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가격이 안정된다는 거는 네. 하락이 멈춘다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중국이 거래가 좀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만큼 수준까지 이미 중국의 기존 주택 기준, 그러니까 중고주택 기준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살아나는 쪽은 이제 기존 주택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먼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분양 시장은 이제 아예 시장 논리가 작동을 안 하는 게 할인 분양을 못 시키다 보니까 아예 저가 매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기존 주택이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시장은 하반기에 저희가 공급 감소나 이런 걸 통해서 대도시부터 안정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올해 중국 쪽은 상반기에는 물가 뉴스 많이 보셔야 되고요. 상반기 물가 뉴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작년에 빠진 이유가 네. 뭐 디리스킹이나 미중 관계나 뭐 이런 걸로 보시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물가가 형편없이 빠진 거고 네.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결국에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결국에 인플레 쪽을 좀 더 보시는 거고 이제 유동성을 보시는데 중국은 철저하게 물가가 할인되고 빠지고 이런 이제 요파들이 있었는데요. 상반기는 물가, 저희 예측은 2월에 소비자 물가, 뭐 2분기에 생산자 물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하반기가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으로 올해 예측을 좀 합니다. 물론 이것도 2년 정도 사이클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을 근거로 그리고 아까 전인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올해는 재정 정책을 좀 쓰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중국 물가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연중 긴축과도 상관도 없고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뭐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렇게 공산품 중국 제품들 들어와서 저가 공세 들어오는 걸 보시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다 관련되면 안 좋았던 이유는 네. 중국의 가격이 할인됐고 상당히 폭락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부터 하반기 주택 가격까지 신호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회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올해 중국은 상반기에 작년과 조금 다른 전개를 예상하는 근거가 한 3단계 정도 회복 과정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1단계는 정책 관련된 투자 심리 개선이고 저희가 이번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3월 달부터 5월까지는 중국의 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 회복이고요. 가격 신호. 네. 마지막 세 번째가 2년 만에 중국의 재고나 이익 사이클이 거의 2년 만에 이제 도는 진짜 펀더멘탈의 회복은 2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중국은 현재 주식시장도 거의 리스크에 가깝기 때문에 하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단을 좀 높이는 과정이 상반기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중국 관련주 국내에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실 뭐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택배 관련주만 저희가 계속 볼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네. 소비재라든지 중국 소비가 뭔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2, 3월에 나오는 중국의 물가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시면 어차피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신호들이 조금씩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단계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어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자료도 많이 내고 있고 텔레그램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뉴스는 워낙 안 좋은 뉴스든 뭐든 중국 뉴스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가 얘기는 뭐 계속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도 2월 물가가 나올 거고 계속 줄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 신호들에 대한 뉴스들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중국 나쁜 건 알고 있고 물가는 형편없이 빠진 걸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예상은 기본적인 틀은 2분기에 중국의 가격 신호들이 최악을 좀 벗어나는 신호들이 잡히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진 만큼 물가가 오르면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빠졌던 성장주들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인 뉴스들만 보셔도 물가 얘기 많이 나올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요 정도 저희가 정리해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뭐 중국과 관련된 또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계속해서 진화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아주 흥미로운 또 명앵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